일본의 최고 명문 사립대학 중 하나가 자리해 있는 곳, 도쿄 와세다. 근방의 동네가 꽤나 조용하고 강과 노면 전차를 따라 운치 있는 산책로가 생각보다 아주 많은 동네입니다. 그 조용한 환경이 창작에 도움이라도 된 것일까요? 이곳은 현재 일본 문학계에서 세계적으로 시대를 풍미하는 중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모교이기도 하며, 시간을 20세기로 돌리면 일본에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문인 1위로 선정되기도 한 어느 소설가가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와세다에 오면 두 소설가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곳 모두 그들의 실제 작업실을 충실히 재현하고 복원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느낌 있는 카페까지 운영하고 있죠. 심지어 그 건물들의 외관 또한 두 소설가의 작품이나 가치관에서 힌트를 얻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소설가를 건축가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지금부터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와세다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와세다 대학의 랜드마크로도 통하는 오오쿠마 강당으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 와세다 대학 국제문학관이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 문학부 출신의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노르웨이의 숲이나 해변의 카프카, 1Q84 등등 말하기도 입 아픈 무수한 명작들을 썼으며 젊을 적에 재즈 카페, 재즈바까지 차렸을 정도로 재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때문에 그는 글쓰기 행위를 음악으로 자주 비유하기도 합니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음악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읽힐 수 있는 리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도서관의 주위를 리듬감이 느껴지는 장식물이 굽이치고 있죠. 마치 악보 마냥 새하얗게 새로 칠한 건물 위에 넘실대는 오선지 같은 이 스크린들은 도서관의 정문에 다다라서는 아치형으로 구부러져 입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친구이자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담당한 건축가 쿠마켄고는 이를 두고 도서관의 입구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설치물임과 동시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에 곧잘 등장하는 서로 다른 차원을 연결하는 터널이 건축 공간으로 번역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내부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던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터널 또한 지상 1층의 도서관과 지하 1층의 카페 공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이전에는 계단이 아니라 슬래브, 그러니까 바닥으로 단절되어 있던 곳을 드러내 자연스럽게 연결한 것으로 사실 층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모든 곳이 무라카미 하루키 아카이브인 정말 특별한 공간인데요. 그가 반세기 가까이 소설가로 활동하는 동안 본인이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원고를 포함하여 여러 자료들을 모교에 기증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놓여진 물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왼편에 그의 소설들이 진열된 열람실과 무라카미 하루키가 모아온 LP들이 가득한 오디오룸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의 도서관답게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번역판까지 같이 구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음실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재즈 카페를 운영하던 시절에서부터 함께해온 의자를 포함한 여러 빈티지 가구들까지 군데군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또한 개관 당시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이런 공간은 내가 죽고 나서 생겨야 되는 건데 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아니, 그런 무서운 말씀을. 연기를 전공한 탓일까요? 각종 인터뷰나 기자회견에서의 그의 입담과 쇼맨십 또한 이 소설가에게 빠져드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방대한 양의 기증품들을 보니 그게 납득이 될 정도로 전부 쏟아낸 공간인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터널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카페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카페의 이름인 오렌지 캣 또한 하루키 부부가 지어준 이름으로, 그 이유는 재즈 카페의 이름이었던 피터 캣의 피터가 이런 주황색 치즈 양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더욱 가관인 게 존재 자체가 빈티지인 가구가 그냥 앉으세요 하고 카페 좌석으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재즈 카페를 운영하던 당시 라이브 공연에 쓰이던 피아노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접 기증한 것들로 이루어진 그의 서재 공간까지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취향이 담긴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셈인데 특이한 의자에 앉아서 글을 쓰셨군요. 한편으론 일생 동안 소중히 모아온 것들의 상태가 이렇게나 좋다는 것에서 컬렉팅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정까지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서재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LP 컬렉션을 바탕으로 매달 플레이리스트를 바꾸고 있으니 카페에서도 충분히 그의 작업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난달까요?
이외에 2층에는 모형을 포함하여 쿠마켄고의 리모델링 과정, 비포 애프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으니 꼭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하 1층의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방문 시 가급적 예약을 하고 가야 하는데요. 예약을 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의 링크는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예전에 운영하던 재즈 카페의 이름이 피터 캣, 그리고 도서관 카페의 이름이 오렌지 캣이었죠. 이렇게 고양이 피터는 그에게 있어서 향수를 가진 각별한 존재였을 텐데요. 이 다음에 나올 장소 또한 고양이를 아주 좋아했던 어느 인물과 연관된 곳이 되겠습니다. 그는 바로 달이 아름답네요, 낭만 등의 초월 번역으로도 유명한 소설가 나츠메 소세키입니다. 와세다 대학을 빠져나와 와세다역 1번 출구에 도착하면 소세키 거리라는 이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동네는 그가 나고 자라며 생을 마감한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그와 관련된 지명이나 기념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길가의 가로등이나 바닥 표지판의 안내를 따라 이 길의 끝부분까지 걸어가면 나츠메 소세키에 관한 전시, 연구를 하기 위한 국립기관인 산방기념관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와세다 대학 건축과 연구진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곳은 그가 죽기 전 마지막 9년을 보낸 집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며 그의 생애나 문학작품에서 도출되는 이미지를 건축적 디테일로 구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의 한켠에는 당시에 나츠메 소세키가 살았던 집인 소세키 산방을 부분적으로 복원해 두었는데요. 이외에도 건물의 주변에 당시 그가 실제로 기르던 식물들을 심어 가꾸고 있으며 특히 뒷뜰에는 그가 키우던 고양이의 무덤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초연하게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나츠메 소세키 본인의 묘지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이 근방의 다른 곳에 안장되어 있지만 워낙에 고양이의 인격을 담은 작품이 유명하기 때문에 괜히 숙연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생전에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기 때문에 나츠메 소세키는 당시에 서양 문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소세키 산방 또한 외관은 야자수를 품은 콜로니얼 양식의 건물이지만 내부에는 다다미가 깔려서 동서양의 여러 디테일들이 혼재된 특이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혼재성이 이 기념관의 외관에도 고스란히 표현된 듯 보이죠? 그는 말년에 한 강연에서 어렸을 땐 건축가가 되고 싶었다고 말한 적도 있고, 특히 19세기에 수공의 부흥을 주장하던 영국의 건축가이자 시인 윌리엄 모리스의 팬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완벽히 복원된 그의 서재에선 윌리엄 모리스가 살던 신혼집 레드하우스의 색채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또한 비슷한 풍의 러그를 깔아뒀던 것 같은데 이곳이 세계적인 문인들의 대쪽 같은 취향일까요? 이 서재의 복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재현하는 데에는 서재 입구에 걸려있는 이 그림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복원되기 전 건물을 포함하여 당시에 이 사진에 보이는 그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화재로 유실되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간을 복원하려 해도 사진 말고는 남아있는 실물이 전혀 없어서 공간의 스케일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죠. 하지만 이 그림만은 그의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 우연히 화재를 피할 수 있었고, 유족의 자료 기증 과정에서 이 사실이 알려진 덕분에 액자의 사이즈를 바탕으로 그의 서재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지난 1000년간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선정되었다는 사람이 2017년까지도 이러한 기념관이 없었다는 게 의문이었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완벽한 복원이 아니면 손대지 않겠다는 지극히 일본스러운 고집 덕분에 나온 스토리텔링이라 재미있기도 하네요. 고양이의 진심이었던 소설가이기 때문에 이 기념관에선 군데군데 숨어있는 고양이들을 찾는 깨알같은 재미도 느낄 수 있으며 3D가 아닌 2D로 되어 있어서인지 오히려 책 속에서 나온 느낌이 나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복원 스토리를 포함하여 그에 대한 연구나 기록들을 한국어 가이드로도 들을 수 있는데요. 입장 티켓을 구매할 때 오디오 가이드를 신청하면 번역기를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와세다에 위치한 두 소설가의 기념관을 다녀와 보았습니다. 이곳 와세다, 카구라자카 일대에는 이외에도 문학이나 종교, 예술과 관련된 명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은근히 구경거리가 많은 동네인데요. 시부야나 오모테산도 등 번화가의 복잡함에 필요하셨다면 한 번쯤은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이런 조용한 로컬 명소들을 찾아다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분명 색다른 분위기에 만족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스 X였습니다.